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4쪽의 중단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나무를 보시면요. 거듭 제곱근은 무엇이었습니까? A의 n제곱근을 x라고 한다면 이 x는 x의 n제곱해서 a가 나오도록 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a, b가 양수이고 mn이 양의 정수일 때 1, 2, 3, 4 빈칸을 채워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한꺼번에 n제곱근으로 씌우고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전체로 한꺼번에 씌우고 b분의 a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밖에 n제곱근 a를 전체에 m제곱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으로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n제곱근의 a의 m제곱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고요. 4번 m제곱근의 n제곱근 이렇게 mn이 있다면 요거를 두 개를 곱해서 m 곱하기 n 제곱근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수의 확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지수가 정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했죠. 먼저 1번 조건은 지수가 정수일 때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밑이 0이 아니고 a의 제로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을 한다면 지수가 정수일 때도 기존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이제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려면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m이 정수이고 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그때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약속을 했고요.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로 약속을 한다면 지수가 실수 범위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지금 밑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실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1번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두 지수끼리 덧셈을 해서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지수끼리 뺄셈이 되어서 a의 x-y제곱이 됩니다. 3번은 지수끼리 곱하기 해서 a의 xy제곱이 되고요. 4번은 x를 분배하듯이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거듭 제곱근을 구하라 했으면 방정식을 세워서 모든 거듭 제곱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듭 제곱근을 구하라 하면 세제곱근은 3개가 나올 거고요. 4제곱근은 4개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그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홀수 제곱근인지 짝수 제곱근인지에 따라서 홀수 제곱근일 때는 그냥 세제곱근 해서 마이너스 125 적어주고요. 짝수 제곱근일 때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존재하니까 4제곱근하고 256분의 1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때 홀수일 때는 요 안에 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했죠.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에 256은 뭐의 4제곱입니까? 4의 4제곱이 되죠. 다시 적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에 4분의 1 전체의 4제곱이 되고요. 요럴 때는 이렇게 돼서 절대값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4분의 1은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요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6제곱근에 64라고 적을 수 있죠. 요렇게요. 그런 다음에 64는 또 2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서 얘는 절대값에서 나오는데 어차피 양수니까 2로 나오고요. 얘는 이 숫자 그대로 나와서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3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세제곱근
25 곱하기 세제곱근 10입니다. 둘 다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씌우고 25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54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근에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각각 분리한다면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 하고 마이너스의 세제곱근의 25 곱하기 10은 250이 되죠. 250. 이 250을 또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네요. 그럼 이 부분도 분리하면 세제곱근의 2 곱하기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얘도 세제곱근의 2 곱하기 세제곱근의 5의 세제곱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없어지고 3이 나오고요. 이 부분 없어지고 5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에 5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3a-5a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3a-5a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했습니다. 1번. 자, 어떤 수의 0제곱근은 1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1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적혀 있으면 분수꼴로 고쳐주고 나머지 이 부분이 분모로 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의 4제곱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 곱하기에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81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이 지금 5로서 같죠. 그럼 지수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데 5에다가 지수 2에다가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기로 가죠. 이렇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끼리 계산을 하면 5에다가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은 2 플러스 3 5가 되고 5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산하면 625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은 각각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요. B의 세제곱에도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5제곱에도 마이너스 2제곱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 곱하죠. 그럼 분모는 B의 마이너스 6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0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얘를 위로 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는 걸 적어주되 분수였다는 요거를 축소해서 요 앞에 붙여주면 되죠. 다시 한 번 더 하면 A의 세제곱분의 1은 A의 세제곱 적어주고 여기 분모였다는 거 요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B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B의 마이너스 6제곱 적어주고 원래 있던 분수꼴 요거를 요 마이너스 6 앞에 한 번 더 붙여주면 되니까 B의 6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니까요. 따라서 요 부분은 그대로 적고요. 분모에 있는 이 B의 마이너스 6분의 1 요것은 A의 10 곱하기 B의 6제곱 이렇게 계산되죠. 따라서 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거듭제곱꼴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번은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모 분자로 해서 얘는 A의 2분의 5제곱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이것분의 이거 해서 3분의 2제곱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밖에는 2가 있고요. 따라서 요거는 다시 적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분모 분자 해서 A의 2분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덧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수 3분의 2랑 2분의 3을 더해서 계산하면 A의 6분의 1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요. 우선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을 지수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4분의 7분의 1에다가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곱으로 바뀌겠네요. 따라서 분모 A의 4분의 7제곱 전체의 제곱하고 1은 제곱해도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2분의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앞에서 했죠.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 있는 이 부분을 적어주고 분자의 이 분수꼴이었던 걸 어디다 붙여줍니까?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고요. 81의 네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을 B, 음의 실수인 것을 C라고 할 때 A, B, C의 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는데요. 자, 실수인 것을 할 때는 바로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 파악하고 홀수 제곱근일 때는 세제곱근에 요 숫자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A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거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81의 네제곱근입니다. 네제곱근은 짝수 제곱근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의 81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양의 실수인 것은 B라고 했으니까 B는 양의 실수인 거 플러스 네제곱근 81, C는 음인 것이니까 마이너스의 네제곱근 8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산하면 81은 3의 네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B는 3이 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3, C는 마이너스 3.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B, C의 곱은 뭐가 됩니까? 1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A제곱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XY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사각형이고 이게 X고 이게 X니까 넓이는 X제곱이 되고 이것이 A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피가 A제곱이라고 했습니다. 한 모서리가 Y라는 것은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Y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Y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A제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Y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실제 X는 양이죠. 실제 길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고요. Y는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근의 A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XY는 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A의 2분의 1 되죠?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덧셈으로 바뀌고 지수끼리 통분해서 계산하면 A의 6분의 7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1번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됐는데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두 개가 곱해지죠. 따라서 9분의 4에 전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곱하기 4분의 9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9분의 4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괄호 안의 부분이 다시 지수를 빼낼 수 있죠. 9분의 4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되고요. 이때 다시 요거랑 요거를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확대해서 분수꼴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모에 표현해서 3분의 2의 세제곱분의 1 해서 27분의 8 하고 이거를 역수 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역수가 되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이 되어서 8분의 27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수끼리 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요. 이 부분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은 지금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세제곱근 A의 9제곱. 그리고 이거를 분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끼리 요거는 곱하기 됐으니까 더하기로 바뀌고요.
이것과 이것은 나누기니까 뺄셈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A의 제로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제로제곱은 1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8번 보겠습니다. 2의 2x제곱이 5인 걸 이용해서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분수식을 보니까 분수식 안에는 2의 x제곱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2의 x제곱은 모르고 2의 2x제곱이 5인 걸 이용해야 되죠. 따라서 이것을 변형해야 됩니다. 변형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2의 x에다가 다시 2의 x제곱을 곱해주면 2의 2x가 됩니다. 주어진 분수식을 변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위아래로 2의 x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2의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 이렇게 되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2의 2x, 우리가 원하던 2의 2x 제곱 꼴이 5인 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제로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의 제로 제곱은 1이니까 다시 적으면 2의 2x 마이너스 1분의 2의 2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서 가르쳐준 얘는 5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5 빼기 1, 4분의 5 플러스 1, 6이 되고요. 약분해서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xy가 지금 이렇게 분모에 적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xy가 둘 다 0이 아닌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8의 x제곱이 32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찾아내려고 하니 밑이 2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따로 분리를 해보면 x분의 5제곱 나누기 2의 y분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지수가 x분의 5제곱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 왼쪽 식을 변형시켜야 되겠습니다. 우선 지수 자리에 x가 아니라 x분해가 돼야 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48의 x제곱은 32라는 식에다가 양변에 같은 값이니까 x분의 1을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좌변은 48의 x 곱하기 x분의 1, 우변은 32의 x분의 1제곱이 되고요. 계산해서 좌변은 48, 우변은 32의 x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x분의 5라는 형태죠. 그런데 x분의 1이니까 여기 5만 있으면 되는데 32는 밑이 2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면 2의 x분의 5제곱은 48인 걸 하나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48인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2의 y분의 세제곱도 y분의 3제곱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또 변형시켜야 되겠네요. 9의 y제곱은 64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선 분모에 지수가 분모에 y분의 3 형태로 바꾸려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y분의 1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9가 되고요. 지수끼리 곱하면 1이 되죠. 우변은 64의 y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분의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고요. 밑을 지금 2로 바꿔야 되죠. 64는 2의 6제곱입니다. 그러면 9는 2의 6제곱에 y분의 1이 되고요. 계산하면 두 개 곱해서 2의 y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y분의 3이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도 2분의 1제곱, 여기에도 2분의 1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9는 3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지수끼리 이제 곱하기를 한다면 좌변은 3이 되고 우변은 2의 y분의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의 y분의 세제곱이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3이 되네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요식은 이거 나누기 이게 되고요. 48 나누기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어떤 약을 혈관 내에 주사했을 때 초기 혈중 농도가 P이고 T시간 후의 혈중 농도를 X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이 약은 혈중 농도가 A 이상일 때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을 주사하고 초기 혈중 농도를 A의 2배로 하면 6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 할 때 이 약이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게 하려면 초기 혈중 농도 P를 A의 몇 배로 해야 될까? 요거를 묻는 게 되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줄 초기 혈중 농도를 A의 2배로 하면 6시간 동안 효력이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요. 초기 혈중 농도를 A의 2배 2A로 하면 6시간 뒤 T가 6일 때 효력이 있다는 말은 T시간 후에 혈중 농도 X가 A 이상이 돼야 효력이 있다 하죠. 따라서 6시간 후에 혈중 농도가 X가 A가 되면 6시간까지는 효력이 있고 그 지나면 혈중 농도가 낮아지니까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혈중 농도가 2A이고 시간이 6시간 후이면 6시간 후의 혈중 농도는 A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P 곱하기 2분의 1의 KT가 되고요. 주어진 거 X는 A, P는 2A, T는 6. 대입하면요. A는 2A 곱하기 2분의 1의 6K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A가 같으니까 약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를 좌변으로 넘기면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의 6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까지 해놓고는요. 6K가 1이고 K가 6분의 1까지 찾을 수도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두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중 농도, 초기 혈중 농도를 어떤 수 A의 몇 배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고요. P가 뭔지는 모르지만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려면 T가 24일 때 X가 A가 되는 그 식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X는 P 곱하기 2분의 1 KT에서 24시간 동안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T 대신에 24 대입하고 X가 A일 때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P는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P 곱하기에 2분의 1의 24K가 되는데요. 다시 적으면 24K. 그런데 아까 전에 2분의 1에 6K 제곱이 2분의 1인 건 알았죠? 그럼 이 부분을 2분의 1에 6K 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P 곱하기에 이렇게 표시되고요. 앞에서 이것이 2분의 1인 걸 알았습니다. 따라서 A는 P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6분의 P가 되고요. 그럼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16A가 되고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P는 16A가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초기 혈중 농도는 A의 몇 배? 16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